1854년 2월 미군 제독 메투시 페리는 흑선을 이끌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1630년대 말부터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중국이나 한국의 문인 관료들과는 달리 현실적인 무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양의 군사력을 잘 알고 있었고 서양 과학기술의 실용적 가치도 이미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죠. 이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또 다른 백인 이방인이 방문했습니다. (1891년 5월 11일) 오스 사건이라 불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훗날 니콜라이 2세가 되는 러시아 제국 황태자였던 니콜라이가 시베리아 철도 극동지구 기공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도중 잠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때 오스시의 경비를 맡고 있던 경찰관 스다산조가 칼을 휘둘러 오스시를 지나가던 니콜라이 황태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나마 동행하던 그리스 왕국의 왕자 유리오스와 인력거꾼의 적극적인 제재로 이 정도 부상으로 끝났던 것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일본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황태자, 그것도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 러시아의 황태자에게 칼을 들이밀었다는 사실에 일본은 펄벌 떨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에 충격을 받은 천황은 그 즉시 고베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찾아가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사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모든 학교는 근신한다는 의미로 휴교를 했고 신사, 절, 교회에서는 황태자의 회복을 비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은 사과와 조속한 쾌유를 비는 편지를 써서 보냈으며 황태자를 향한 문안 전보는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1891년 5월 20일에는 하타케야마 유코라는 여성이 교토에서 사죄의 의미로 자결을 했는데 일본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유코의 행동을 찬양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더 가관이었던 곳은 야마가타현 오가미군 가네야마촌에서는 스다와 산조라는 이름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결의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당시 일본은 이 사태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그것들 중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제도 영토 분쟁 등에 관한 갈등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니콜라이 황태자가 방문했던 이유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일본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에 대해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던 사항이었었죠. 이 사항은 일본 제국 흥망제 1편을 보시면 보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암살 미수범 스다산조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메이지 정부 초기에 일어난 사무라이들의 마지막 반란인 세이난 전쟁 패배 후 자결한 사이고 타카모리가 당시 죽지 않고 러시아에 망명했다는 헛소문 때문에 완곡한 반박의 표현으로 메이지 천황이 했다는 만약 사이고 타카모리가 살아 돌아온다면 참전 군인들의 모든 소원을 박탈하겠다라는 말에 자신의 훈장이 박탈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많은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세이난 전쟁으로 인한 스다의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 아직까지 보잘것없다고 자타가 평가하던 일본. 그들은 최악의 경우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지도 또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하거나 자국 영토를 할애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러시아는 일본의 이런 신속한 대처와 바싹 엎드린 모양새를 인정하여 대국의 관용심이라 허세를 부리며 별말 없이 그냥 이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는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 했던 스다산조의 사용만은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일본 황실에 대한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역죄를 적용, 사형 판결이 가능했었지만 외국 황족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범인 스다산조는 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가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일본 정부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에 이토 히로부미는 계엄령을 발령해서라도 스사산조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최신 대신이었던 고토 쇼지로는 차라리 스사를 납치해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공견연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은 나름 이성적인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일본 대지원장이었던 고지마 고레카타는 아직까지 삼권 분립이 완성되지 않아 대지원이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 황제 요구에 따라 자국민을 무조건 사형시키라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대적인 독립된 사법체계를 열망하는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 만약 서구 열강이 일본의 이런 법제도의 미숙함을 트집잡아 불평등조약을 계속 강요하고 경멸한다면 일본은 이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던 불평등조약을 지렛대로 삼은 것이죠. 결국 스사산조는 사건 발발 16일 만에 모살 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그해 9월 홋카이도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급성 폐렴으로 옥사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895년, 이때와는 정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천명했고,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상정한 군사계획과 전력 확충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삼국 간섭, 일본의 국가안과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를 완전히 바꾼 일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과 영국 그리고 미국은 하나의 커다란 동맹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일본에게는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시작점이었을까요?